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해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영암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는데요.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가정형 가금 농장. 하늘에는 방역용 드론이 날아다니고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는 드나드는 차량에 연신 소독액을 뿌립니다. 지난 주말 토종 땅 14마리와 기러기 4마리를 사육하는 이 소규모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올 들어 전국에서 4번째, 전남에서는 첫 사례입니다. 집단 폐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동물위생시험소가 정밀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도는 현장에 남아있던 18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반경 10km를 방역지역으로 설정해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긴급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현장에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고 소독과 살균을 위해 도로에 생석회도 도포됐습니다. 전남도는 철새가 먹이와 분변 활동을 하면서 논밭이 오염되고 여기에 사람이나 차량이 오가면서 감염병이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실에서 소독 조치하고 장화를 갈아 신는다든가 이런 어떤 방역 소칙을 철저히 준수한 후에 지난 동절기 전국에서 확진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는 32건, 전남에서도 8건이 발생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첫 발생 농가 인근의 30여 농가에서 일제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3km 내 가까운 농가들은 5일 주기로 추가 검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죠.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민주당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철퇴를 가한 역사적인 판결이라며 4기 민주정권 창출을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원, 정진욱, 전진숙 등 광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각자의 SNS에 당연한 결과, 사필 규정, 민생 회복을 위해 국민만 보고 의연하게 가자 등 무죄 환영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여수 국가산단 불황의 여파로 민선 8기 여수시의 재정 상황이 해마다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1조 4,5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2022년 29.35%였던 재정 자립도는 2023년에 26.87%, 올해는 25.87%, 내년에는 23.78%로 크게 감소했고 재정 자주도 역시 2023년 59.08%, 올해 57.67%, 내년에는 55.25%로 떨어졌습니다. 여수시의 이런 재정 여건은 여수산단 실적 악화 등의 영향으로 시세의 대부분인 지방소득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섬에 사는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기 위해 육지에 한 번 나올 때마다 치료는 물론 잠잘 곳까지 고민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이런 어르신들이 편하게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계단 대신 낮은 경사로와 안전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실내에는 간단히 취사할 수 있는 주방과 쉴 수 있는 방도 마련됐습니다. 어르신들의 안락한 쉼터 포근유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의료용 침대와 안전봉, 그리고 비상벨까지 설치돼 있습니다. 섬에 사는 어르신들이 병원을 위해 육지에 왔을 때 이곳에서 무료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최대 15일, 2회 추가로 연장하면 45일까지 가능합니다. 올해 통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르신이라면 육지에 살아도 입주할 수 있습니다. 병원과 그다음에 섬에 있는 집과 거점 지역으로서 내 집처럼 편하게 병원 이용도 하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여수시가 시 소유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이달부터 쉼터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2026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시가 처음 선보이는 시범 사업인 만큼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자녀들과 함께 통원하지만 이곳 쉼터는 동반 입주가 안 돼 본인 혼자 통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쉼터가 비좁은 골목길에 위치하다 보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식들이랑 같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부모님 혼자 이렇게 병원에 와서 대기하고 거점 지점이 있는데 있기가 좀 아쉬움이 좀. 여수시는 쉼터 운영이 아직 초기 단계이니만큼 어르신들이 모를 수 있다며 관내 3개 병원과 협력해 병원 측이 사업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여수시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 생태 탐방원 유치에 적극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관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을 대상으로 생태 탐방원 건립 여건과 타당성을 조사해 여수 유치 추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내년 2월까지 생태 환경과 입지 분석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남도 자연생태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유치해 친환경 생태휴양,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고하게 정립한다는 구상입니다. 전라남도가 오는 2030년까지 식품 산업을 21조 원 규모로 육성합니다. 전남도는 지난해 10조 6천억 원 규모였던 식품 산업을 2030년까지 21조 원으로 성장시키기로 하고 총 사업비 4조 6,893억 원을 투자해 기존의 생산 위주가 아닌 소비까지 이어지는 고부가가치 연결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다음 달 18일 서울에서 수도권 소재 선도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친환경 식품 원료 생산과 제품화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얼마 전 탄소 청소기라 불리는 해초류 잘피를 여수의 한 기업이 지역 바다에 이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해조류가 미래 식량은 물론 기후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가졌다며 최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정했습니다. 안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3년 전 공개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푸른 바다 위 까맣게 펼쳐진 해조류 양식장, 전남 완도군 해역입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와 식량 등 미래의 주요 에너지 자원으로 떠오른 해조류. 지구온난화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서의 활용 가능성까지 주목되면서 나사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차로 해조류 양식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완도군을 나사가 직접 현지로 초청한 이유입니다. It is a lot less explored, and this is what is exciting about seaweed. It's not only a real potential for a nature-based solution, but also something that has nutritionist value and is an important ecosystem for species all over the world. 이 자리에서 완도군은 해조류가 기후 위기에 대응할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조류 양식을 재조명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함께 노력을 해서 하루빨리 해조류가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도군은 또 올해 초 완도를 찾았던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에너지고등연구계획원과도 외해 양식 기술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수심 30m 이상의 외해에서 대형 발조류를 양식해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 연구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완도와 영덕에서 한미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e work all sorts of areas related to energy in developing transformational energy solutions, and that can change the way we use, generate, and store energy. Absolutely, we are very excited about the potential to collaborate with Wando. 국내 해조류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완도군.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을 통해 소비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해 순천만 습지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가 역대 가장 많이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관찰된 흑두루미는 7,600여 마리로 전 세계 개체수의 절반가량입니다. 순천시는 람사르길 탐조대 인근 농경지 80m까지 흑두루미가 다가와 맨눈으로 탐조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또 서식지 확대를 위해 내년에 전봇대 15개를 제거하고 다음 달 2일부터는 순천만 겨울철새 탐조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의 K리그1 승격이 또 좌절됐습니다. 전남의 이장관 감독은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아쉬운 소회를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전남은 올 한 해 강력한 공격 축구로 한 단계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서울 목동운동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 서울 이랜드의 K리그2 2024 플레이오프전. 전남은 초반부터 플라카와 발디비아를 앞세워 매섭게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후반 3분 플라카에 이어 후반 30분 윤재석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승기는 전남으로 기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이랜드의 김신진과 백지웅의 슈팅이 잇따라 전남의 골문을 가르면서 경기 결과는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은 일부 승강 플레이오프전 진출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넘지 못한 채 결국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장관 감독은 2018년 2부 강등 이후 어렵게 다시 찾은 승격의 기회를 놓친 데 대해 선수들이 체력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였다면서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10분 남겨놓고 선수들이 체력적인 저하로 인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진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좀 어이없는 실수가 또 실점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결과의 책임은 감독인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독으로서 승격에 대한 도전을 했지만 그 마무리가 좀 좋지 않아서 감독으로서 큰 좀 책임을 느끼는 또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전남은 올 시즌이 모두 마무리된 만큼 이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구단 측은 이제 올해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장관 감독을 중심으로 선수들의 이적 또는 잔류 여부를 두고 내부 검토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떠한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각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을 모아 올 시즌 맹렬한 공격 축구를 선보이며 한 단계 성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남 드래곤즈. 올 시즌 아쉽게 일부 리그 승격은 좌절됐지만 내년 시즌 한층 강화된 전력으로 지역 팬들 앞에 다가올 수 있을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맑은 하늘이 차차 흐려지면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한낮엔 최고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2에서 3.5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